학원에 보냅니다. 예, 학원에 보내면서 단어 시험을 참 못 봐갖고 그래서 엄마 영어 셈이란 얘기 하지 말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다들 너무 똑똑하게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애기한테 엄마가 강의를 계속 하려면 너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대치동에서도 제가 성공 사례들을 보니까 학원 성공 사례들을 보니까 잘하는 애들을 잡아서 점수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 애들이 오는가 이런 것 쪽을 잡는데 저도 일단 그래서 여러 애들을요 점수를 내게 만들려면 사실상 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큰 자원인데도 그걸 활용을 못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다. 너 조금만 잘하면 점수가 확실히 올라가. 잘 안 올라가기도 해요. 이런 애들이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수준의 그 학생들을 똑같이 케이스를 주면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외국 갔다 와서 점수가 100점 나오던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아카데믹한 머리가 아니면 중3 돼서 60점으로 떨어지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외국 경험 없어도 제일 처음에 뭐 한 60점, 70점으로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 그렇지만 중3 때 돼서 100점 나오는 뒤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못하는 애들은 동기부여 시켜주고요. 조금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간 애들은 다른 케이스들 다 얘기해주면서 겸허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들을 많이 얘기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의 공통적 수준 파악, 어휘, 독해, 다양성보다 같은 문법 내용 전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예전에는 I am, you are, he is, she is 이렇게만 설명을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자 여러 가지 어휘를 다양한 굉장히 어휘들이 뛰어나요. 문법 실력은 안 좋아도 어휘들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을 집어넣는 거죠. 자, my niece나 my nephew 같은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isn't인지 an't인지 그 다음에 뭐 sophisticated 뭐 이런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도 adjective인지 verb인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주 쉬운 3인칭 단수 MREs 설명할 때 그걸 합니다. 그냥.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아주 뭐 모르는 애들도 MR이지만 집중해서 들으면 되고요. 수준 있는 애들은 단어가 일단 어려우니까 문법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만만하다고 우습게 여기질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 나눠준 거에 보면 그런 것들을 계속 중간에 심어놓은 이유가 애들의 공부할 때 집중을 높이기 위한 건데요. 사실상 제가 그 많은 책을 갖고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는 무슨 성문이었겠죠. 그 다음 This is Grammar 뭐 3,800제 여러 가지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 다양한 수준의 애들을 하나의 문법을 설명하는데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애들은 여전히 걸려드는데 시험을 보면 서술형 평가 여전히 걸려드는데 계속 쉬운 거에서만 문제를 풀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게 3인칭 단수가 I, you 빼고 하나만 가리키는 다 3인칭 단수다. Korea, my brother, your brother 다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my만 들어가면 1인칭인 줄 아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어휘와 독해 속에서 당장 문장에 독해를 할 때도 어려운 독해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법들을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초등과 고등의 연계 중등 공부 방향을 그러면 이제 잡아보는 아까 전에 중등이 굉장히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열심히 시켰다가 중등 때 뭐 할지 몰라갖고 그 잠시 쉬면서 그 수학 공부 시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등으로 이제 가서 뭐 수능을 하든지 방향을 못 잡으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탭스를 했는데 사실상 탭스가 지금 고등부에서 어디서 이제 넣을 만한 데가 없으니까 탭스도 이제 또 안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해외 파들도 그렇고 대치 뭐 강남 뭐 여러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중등에서 이제 초등의 구어적 활용 흥미 이런 쪽으로 애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특히나 영유 출신 애들 이런 애들이 와서 이제 재미를 잃지 않고 중학교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흥미를 잃지 않고 공부를 해주려면 이제 해외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례들을 해주면서 이제 문법 차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실제적인 해외 사례 실수담을 얘기할 때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뭐 수업 시간에 이런 예들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우리 월드컵 할 때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재밌는 광경들을 하나도 못 봤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얘가 대일외고 그때 서울대 졸업한 애니까요. 대일외고 정말로 잘 나가는 외고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입학을 하고 서울대학교 졸업반 4학년 때
미국에 이제 내가 영어 이 정도 하니까 영어 하는 거 보여주겠어 이러고서 이제 온 애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만나게 돼서 얘가 자기의 실수담들을 얘기해서 알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항에 오면 그 픽업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가 서울대생 졸업생인데 그것도 영문과 무슨 픽업 서비스 내가 알아서 간다. 알아서 가겠다. 그리고서는 주소 받아갖고 이제 공항에 딱 내려서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나 하고 이제 물어보려고 보니까 저기 시큐리티 가이드가 있더래요. 경비원 아저씨가 있어서 아 가서 이제 버스 정류장 어딘지 물어봐야지 하고 첫 마디 자기가 딱 한 게 May I help you? 이렇대요. 네, 역시 이렇게 바로 빵 터져 주시네요. 네. 이 May I help you?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서도 잘 몰랐겠죠. 경비원 아저씨가 Yes, you may 이러시면서 농담을 하셔서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때 알았대요. Can you help me? 이게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도 이제 주입식으로 엄청나게 배워오니까 그게 바로 터지더래요. 그래서 얘가 그 다음부터 자기 그 실수담들 자꾸 얘기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한국형으로 배운 애들은 이런 실수를 한다. 너네들이 문장을 볼 때 항상 픽처, 그림을 떠올리고 영어 듣기를 하거나 독해를 할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처음에 한국어로 저도 그래요. 문법 설명을 할 때 한국어 스토리 듣듯이 잘 듣고 난 다음에 그거를 너네들이 영어로서 이해할 수 있는 단계는 너네들이 가져야 된다. 왜냐면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울 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가면서 잘해야 돼라는 이론 설명은 그 선생님 문법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연습해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설명을 안 듣고 연습한다 그러면 시간이 너네들이 100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설명을 듣고 연습하면 10시간이 걸리는데 연습을 안 하면 듣거나 안 듣거나 똑같은 거다. 그래서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들을 해주고 선생님 말할 때 그냥 듣지 말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계속해서 상황을 연상을 하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장들 익힐 때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요. 또 이제 그 어휘 실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어휘 실수 얘들도 이제 외국 발음에 대해서 요새는 뭐 사실상 애들이 발음이 더 좋죠. 발음이 더 좋아서 사실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제가 이렇게 저도 외국에서 많이 가르쳐 왔지만 사실상 이게 한국에서 어느 정도 길들인 발음이라 좀 약할 때가 있는데 얘네들 시켜보면 발음 정말 좋은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발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또 하나 얘가 뭐냐면 제 친구인데 제 친구가 해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갑니다. 얘 한국에서 공부를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영어 발음이라는 게 많이들 이제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에 이제 제일 처음에 갔는데 알아는 듣겠더래요. 그래도 말은 못하고 있고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한국 음식도 그립고 막 이러는데 어디 자꾸 만두 얘기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야 미국이 틀리다 보다 만두가 있나 보다 어딘가에.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Do you say 만두? 그랬더니 yes 만두 이러더래요. 그래서 You can buy 만두 in the vending machine 이러더래요. 와 여기는 자판기에서 만두를 사 먹는구나. 이러고 너무 좋아갖고 그래 밴딩 머신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저기 어디 가면 만두 밴딩 머신이 있대요. 그래서 가서 아무리 봐도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와서 Where is 만두 밴딩 머신? 이랬더니 이제 얘를 데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마운틴 듀 음료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두 이렇게 그냥 만두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이 이렇게 발음을 열심히 해서 외국 가서도 못 알아듣는. 저도 사실상 한국에서 엄청난 강의, 인터넷 강의を책 쓰고 가서 미국에서 이제 테스트를 공부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게 많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절대 스페인어인지 뭔지도 헷갈릴 정도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면서 발음적인 차원에서 이제 외국 실수 사례담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도 그런 이제 실수 설명할 건 굉장히 이제 많으니까 그런 걸로 실제적인 예들을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신을 위한 내신 준비가 안 된다. 2마리 이상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중학교 애들이 이제 와서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내신 대비 이게 나중에는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는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지 내신 대비를 할 때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쭉 나오다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는 내신만을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쭉 나오다가. 근데 이 내신 대비가 고등학교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1년에 거의 6개월이면 5개월 정도 막 1, 2, 3, 4 그러니까
그 우리가 4번 시험을 보니까요. 4개월